챕터 2. 성공한 사람들이 속으로 후회하는 것들. 10년 후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식당을 운영하는 남편은 밤새 야간 장사를 마무리하고 새벽 4시 반에 퇴근한다. 아내는 아침 9시에 딸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식당으로 출근해 점심 장사를 한다. 오후에 일어난 남편은 집에 들른 아내와 잠시 얼굴을 마주 대하고 3시에 첫 끼니를 먹고 식당으로 출발한다. 아이는 아빠와 식사를 한 적이 없다. 점심은 놀이방에서 먹고 저녁은 엄마와 둘이 먹는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묻는다. 아빠, 우리는 언제 같이 살아? 눈가가 촉촉해진 아빠가 아이를 바라보다가 앉는다. 49살인 아빠는 지금은 힘들고 가정생활도 엉망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10년 후부터는 즐기겠다고 한다. 10년 후 무엇을 누구와 즐길까? 별일 없이 이렇게 돈을 번다면 집도 넓어질 테고 차도 커질 것이며 아이에게 지원도 많이 해줄 수 있고 가족과 여유롭게 보낼 시간도 늘어날 거라고 믿는다. 그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다. 10년 후면 아이는 16살 고등학생이 된다. 아마도 아이는 학교며 학원이며 수능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아빠가 여행을 제안한다면 어이없어 할지도 모른다. 여행은커녕 외식 한 번도 눈치를 봐야 할지 모른다. 아빠와의 여행보다는 친구들과의 수다가 더 좋을 나이이기도 하다. 6살 딸아이의 이론처럼 식구라면 말 그대로 밥을 함께 먹어야 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도 식사하는 내내 어색할 때가 있다. 함께 밥 먹은 적 없는 아빠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돈 벌어다주는 외로운 가장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 이미 그런 과정을 자청하며 밟아 나가고 있다. 이 대기업 영업팀 정 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한다. 영업 아니면 회식으로 저녁은 거의 밖에서 먹는다. 늘 저녁 약속이 있다 보니 밤 11시는 이른 퇴근이다. 주말에 밀린 잠에 빠진다. 어느 날 저녁 약속이 비면 허전한 마음에 만난 지 오래된 사람들과 또 약속을 잡는다. 그래도 보람은 있다. 아내가 원하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가 다니고 있다. 사립초등학교에도 도전해 일찍부터 아이의 인맥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벅차기는 해도 기운이 난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그다지 특이할 것 없는 우리 이웃의 실상이다. 이런 모습은 마치 저녁을 잘 먹기 위해 아침과 점심을 거르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하루가 행복할까? 내내 굶은 위는 초저녁 즈음에는 위산 과다로 분비로 쓰러질 텐데 과연 맛있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공부를 권하며 다 때가 있는 거다 라고 말한다. 맞다. 다 때는 있다. 아무 때나 쉽게 오지 않는 그때만의 기회가 있다. 가족과의 사랑도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가족이라고 늘 기다려주고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김향 씨의 어머니는 야채 장수다. 농산물 시장 경매사였던 아버지는 몸이 편찮아 일을 놓은 지 오래다. 똑순이 여동생이 엄마의 뒤를 이어 가게를 맡아 야채를 판다. 사장인 동생 밑에서 전심부름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일을 돕는 김양 씨.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는데 과감히 그 일을 접고 배출을 나르기 시작했다. 먼저 생활 전선에 뛰어든 동생의 잔소리를 웃으며 넘기고 때로는 밤새 영어책을 뒤적이다 지각하여 여동생 사장님에게 호된 꾸지람도 듣는다. 집안이 좀 안정되고 난 후에 다시 강사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품고 있지만 지금은 가족 곁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경력에 좀 손해가 되더라도 저녁마다 영어책을 놓지는 못하면서도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 힘을 보태는 것이 맞다고 믿는다. 오랜 지인인 남 변호사와의 점심에서 그에게 성공을 물었다. 대학 1년 선배는 올해 검찰총장이 되었고 대학 동기는 법무부 차관이 되었단다. 검찰청 특수부에 있다가 개업한 그도 내심 좀 아쉬움도 있는 듯 표현하여 더 인간적이었다. 그들이 가진 그 자리의 명예도 뒤늦게 욕심이 좀 나기도 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에 있던 사람들도 청문회 때 밝혀지는 재산이 그리 적지도 않다는 점이 놀라웠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을 성공적인 삶이라 말한다. 그간 능력 있게 큰 사건들을 맡으면서도 더 많이 욕심내기보다 한 달 반에 한 번은 빠짐없이 부산의 어머니로 뵈러 가고 9년 된 여직원이 불만 없이 일하고
읽고 싶은 책 다 읽으며 40년대 친구들과 2주에 한 번은 얼굴 보며 사는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일찍이 그는 검찰청을 나온 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했다.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지독하게 힘든 공부를 한 게 아닌데 하며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오래전 그는 내게 말했다. 아무리 큰 사건이 갑자기 맡겨져도 이미 잡혀있는 가족과의 여행 일정은 변경하지 않는 자신이 맞다고 믿으며 더 많이 버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하지 않는 것을 지책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며 불안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린다. 지금의 자신은 두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 같다며 오늘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꿈꾼다. 그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비결이다. 더 버는 것만이 더 큰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자주 듣는다. 그러면서도 왠지 그 말이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더 벌면 더 편하고 행복할 것 같다. 정말 사실일까? 어느 연구에 따르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은 평균 430만 원까지라고 한다. 이 430만 원 정도를 벌기 전까지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점점 행복해지지만 그 이상이 되면 행복 지수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4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내는 것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상을 벌려면 대신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해져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세계 150개 도시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1년에 4만 달러의 수입이 기준이다. 그 이상을 벌어도 가족과의 단절, 업무 스트레스, 자유의 구속, 인간관계의 마찰 등으로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는 것은 너무 큰 손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여든의 나이를 향해 가시는 내 부모,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얼만큼을 미루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 행여 이미 그들이 가버리신 후라면 이해받은 들 뭐하나? 조금 더 벌어서 그들에게 대단한 걸 해주려는 계획 대신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서둘러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오늘 오후 당 수치가 좀 높아졌다며 입맛을 잃은 엄마에게 전화드려 여쭈었다.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식당 음식간이 세면 내가 간 심심하게 잡채해드릴까? 엄마는 괜찮다며 끝내 거절하셨지만 그 목소리만은 행복해 하셨다. 하루를 돌아보며 잠드는 오늘 밤. 엄마께 그렇게 말하며 사는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다.